미생물학과를 중퇴하고 미술의 길을 택했고 꾸준하게 이제 좀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작업들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아트 작업도 해왔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제 페인팅 작업만 하던 작가가 아니라서 AI 생성기가 나왔을 때 반가웠던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디지털 작업을 하거나 어떤 연출 사진을 찍거나 이럴 때 멤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필요한데 AI 생성기가 나오고 나서 그런 결과물들을 내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그런 퀄리티 높은 작업을 상상 속에 있던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반가웠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웠던 그런 입장에서 제가 작가적 입장을 좀 정리하면서 거의 이제 반년 이상 작업한 결과물들과 그 전에 했던 결과물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이제 오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작업도 하지만 예술 오늘 주제가 비인간이잖아요. 인간다움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저 역시 이제 예술 작업을 하면서 예술가 역할은 무엇인지 실용적인 예술은 무엇이며 예술은 과연 쓸모가 있는지 또 예술을 해서 먹고 사는 길은 과연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2020년도부터는 공간도 이제 운영을 하고 치유예술을 계속 키우면서 지금 이제 AI 작업으로 디지털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작업 소개는 저기 뒤에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네. 시각 작업에 관련돼서는 뭐 방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도 우리가 이제 좀 음악 쪽에서 보는 것과 달리 좀 더 많이 얘가 연령이 좀 높은가 봐요, 그렇죠? 어떤 작업들을 우리 아이가 도와주고 있는지 하여튼 그런 것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가 됐고요. 잠시만요. 일단 안경 갖추면 되죠. 오늘은 주제가 비인간 그리고 AI에 관한 주제인 만큼 무거운 이야기와 함께 또 그게 너무 어렵지 않도록 가벼운 이야기도 함께 할 건데요. 제가 먼저 이전에 작업하던 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AI 작업이고 조금 기다려 주세요. 제가 미생물학과를 나왔다고 했잖아요. 미생물학과를 다니기 전에 이제 어린 시절부터도 그림을 계속 그려왔는데 저는 뭐 딱히 화가가 꿈이었고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그림 그리는 게 당연한 그렇게 살아오다가 과학에도 관심이 많고 재밌어서 미생물학과를 가게 됐는데 이제 이 그림은 아크릴 페인팅으로 한 거예요. 옛날에 올린 거랑 화질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미생물학과를 중퇴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는데 그 미생물의 세계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세포를 자세히 관찰하면 우주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미술의 역할, 내가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이 형이상학적인 이 탐구와 관련돼 있다는 생각과 함께 이 미생물이라는 주제를 미술로 한번 접목시켜 보고 싶다는 생각에 중퇴하고 미술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렇게 작업은 많이 하지 못했고요. 이런 아크릴 페인팅도 했었고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또 AI 작업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또 이런 미디어 아트 작업도 했었어요. 이거는 프로젝션 매핑인데 음악이 안 나오네요. 제가 X를 여기가 맞아요. 네 맞죠.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냥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음악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네네. 이거는 이제 소리는 좀 상상해 보시고요. 이 뒤에 있는 구조물은 연탄재를 쌓은 거예요. 그 연탄재 쌓은 구조물에 제가 이미지와 영상 작업을 해서 그리고 플러스 음악 작업까지 해서 싱크에 맞게 작업했던 과거 미디어 아트 작업물이고요. 이런 작업도 했고 최근까지 최근에 했던 아날로그 작업은요. 사실 이제 저는 미생물학과를 중퇴하고 미술을 많이 못했어요. 뭐 크고 작은 전시회들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러다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자면 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정신적인 문제에 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었고 그래서 사람들 만나거나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그게 이제 이유가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뭐 먹고 사니즘 때문에 일만 하다가 그렇게 병이 왔던 건데 그때 이제 시작한 게 2019년 11월부터 고민 상담 드로잉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이거는 무작정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원터치 드로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컨투어 드로잉이라고도 하는데 사람들의 고민을 듣는 동시에 저는 이제 리스너의 입장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림을 그려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기록을 계속 남기고 있는데 기록을 남긴 사람과 남기지 않는 사람 포함해서 한 150명 정도를 만나서 작업을 했고요. 이 작업이 이제 2019년도에 해서 한 150명 만날 때까지 100명 정도 만날 때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렸고 그 이후에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좀 많이 만나지 못했어요. 50명 정도는 한 2년 정도 걸렸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이유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술 한 잔, 뭐 차 한 잔 사주시면은 그림을 그려드린다, 고민을 들어주고 이렇게 했을 때는 3개월 만에 100명이 모였는데 그 이후로 비용을 설정하니까 신청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왜 사람들은 예술작품 비용 지불하는 걸 꺼려 할까? 이런 고민들이 시작됐고 제가 다른 사람 카페나 바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제 공간에 대한 그런 이제 꿈이 생겨가지고 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작업을 계속 해오던 차라 이런 작업을 어떻게 디지털 업그레이드 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AI 생성기가 나왔고 그 이제 AI 생성 작업을 통해서 제가 그린 그림을 프롬프트로 썼어요. 프롬프트가 뭐냐면 이제 이미지를 생성할 때 입력하는 명령어거든요. AI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네, 그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을 프롬프트로 써서 AI가 수정을 어느 정도 해서 반영한 이 결과물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꾸준하게 업그레이드 중이고 이런 작업도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오히려 제가 그린 그림 풍으로 나오기가 오히려 힘들더라고요. 미드저니가 너무 학습이 많이 돼서 그런지 더 복잡하고 더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지나치게 뛰어난 이미지를 만들어서 오히려 그런 점이 불쾌했다 그럴까? 그런 면이 있었었고요. 그런 것과 동시에 이제 제 정신적인 문제, 제가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앓을 때 느끼는 물속에 있는 느낌, 숨쉬기 힘들고 그런 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사실 이런 걸 직접 그림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그래픽 작업을 하거나 그러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제가 2021년도에 또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를 키우면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미드저니 작업하는 게 굉장히 좋았던 이유가 아기를 재우고 나서 제가 누워서 잠들기 전까지 핸드폰으로 몇 마디 단어를 입력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시간 대비 많은 그 효율성이 좋다 그럴까? 이런 작업도 할 수 있었고요. 이런 작업을 하면서도 제 과거 작업을 되돌아보고 다시 이제 리메이킹 하면서 느낀 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고민을 듣고 작업을 했는데 제가 이 작업을 한 이유에 대해서 딱히 깊이 생각해보거나 분석해보지 못하고 사실 시각 작업하는 작가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언어적 표현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느끼는 거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시각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음악을 쓰는 예술가나 시를 쓰는 예술가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디지털 작업을 하면서 제 작업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사람들의 많은 고민들 속에서 제 모습을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깨달음도 얻게 되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AI가 좀 고립되어 있는 환경에서 친구이자 작업 동료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동시에 아이가 태어나고 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이런 좀 추상적인 그림이나 개념적인 작업만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동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아이한테 보여주고 같이 놀기 위해서 그러면서 자연의 신비로움과 그런 아름다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됐고 마침 또 시기에 맞게 AI 작업을 해보게 돼서 실험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그 보여지는 결과물들이 굉장히 이제 시각적으로 영감을 또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년 7월부터니까 꽤 많이 연구도 하고 공부를 했는데 순수 아트, 순수 페인팅 하는 작가분들은 아마 이런 시각 작업에 거부감이 되게 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이미지 하나가 나오는데 정말 짧게는 30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제가 영어 단어 몇 개만 입력하면. 근데 이제 기존의 디지털 작업도 포함해서 이런 작업을 만들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추세를 봤을 때는 이미 해외 작가들은 이런 작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작업들로 수익도 내고 그러니까 전시도 하고 프린트물 판매도 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작업하면서 한 장르로 자리를 잡았는데 제가 느끼는 이제 국내 작가분들은 이 거부감이 좀 크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두려움은 알 것 같아요. 밥그릇이 뺏기는 그러니까 마치 포토샵이나 뭐 이런 디지털 디지털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그림을 손으로 그리던 분들이 느끼는 공포감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림을 그려본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디자인을 해본 사람이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어서 빨리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빨리 활용하셔서 어시스턴트를 싼 가격에 고용하는 그 기분을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 역시 이제 걱정됐던 부분은 이 이제 피드에 들어가면 미드저니도 마찬가지고 미드저니는 이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요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작업이 다 오픈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쓰인 프롬프트 명령어야말로 이제 국가 뭐라 그래야 되지? 소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명령어를 공개를 잘 안 하거든요. 그 명령어가 다 공개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죠. 사실 내가 뺏기고 싶지 않아도 뺏겨지게 되고 미드저니가 학습한 것들이 지금 트렌드에 있는 이미지가 내가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아도 나오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작가님들이 공개 작업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저런 고민 끝에 윤리적 프롬프트라는 이제 계정을 만들었어요. 제 계정 이름인데
에티컬 프롬프트라는 기준을 만들고 작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런 기준은 결국은 이제 지금 AI 생성기나 또는 AI 이미지를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사이트들도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런 사이트들에서 정책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기준하고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아날로그 작업만 하던 시대에도 상도덕이라고 해야 될까 작가적 양심이라고 해야 될까 지켜야 되는 부분들 이 기준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세운 기준이고 누군가 강요하거나 지키라고 강요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미지 작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1000명이 넘는 그 AI 이미지 생성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느꼈던 좀 문제점이 아무렇지도 않게 젊은 친구들이 김정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북한 안 만들어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연예인 얼굴이나.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운 기준은 미드저니나 스테이블 디퓨전, 달리 등을 이용할 때 아티스트의 이름을 입력해서 그런 스타일의 작업을 결과물을 내달라라는 명령어를 그 팁을 알려주는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정말 너무 당연하게 살아서 활동하는 유명한 작가의 이름을 입력하라고 너무 팁을 공유하면서 조회수 올리고 막 그러는 경우를 보고 저는 정말 좀 너무 어이가 없었다고 해야 되나? 창작자로서 그런 경우를 보고 제가 세운 기준입니다. 타 창작자의 작품이나 유명 아티스트의 이름을 허가 없이 프롬프트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리스펙으로 허가를 받고 같이 콜라보 작업하는 건 괜찮지만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 아닌가 싶었고 그리고 실존 인물의 사진 당연히 뭐 정치인이라던가 유명 인물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 이게 너무 당연하게 잘 만들어져서 초반에는 그랬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올해는 이제 규제가 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벌써 이런 AI 이미지 생성기를 접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AI 이미지 생성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이 AI 이미지 생성기가 만든 이미지로 인해서 역사적 지식과 현실 인식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그런 이미지를 장난스럽게 만들어서 배포한다던가 그런 일은 하지 말자.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저작권이 만료된 고흐풍이라던가 뭐 초기 인상주의라던가 이런 거는 현실 그 과거에 파인아트 하시는 그냥 페인팅 하시는 분들도 모작을 하면서 실력을 키우거나 그렇게 이용하잖아요. 그렇게 쓸 수는 있지만 그 작가에 대한 리스펙으로 반드시 그 작가의 뭐 고흐의 그림풍이 들어간 게 반드시 드러나도록 작업하자라는 기준과 또 AI 이미지를 생성해서 내 피드에 올릴 때 내가 실제로 그리거나 실제로 사진을 찍은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반드시 밝히자 이런 기준을 세웠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커뮤니티에서도 일부러 좀 밝히곤 하는 게 사람들이 이게 제가 세운 기준이지만 좀 많이 오픈소스처럼 널리 퍼뜨렸으면 해가지고 오늘 꼭 소개하고 싶은 재미없지만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작업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AI 생성 이미지 작업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아까 보여드린 기존에 하던 작업에 대한 실험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는 아이와 함께 그리던 동물 이제 그림으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만들면서 미래에 대한 현재가 아닌 미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게 AI 생성 이미지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윤리적 프롬프트라는 기준을 세우면서 제가 꼭 지키고 싶었던 게 실제 작업을 디지털 아트를 하던 또는 뭐 포토그래피 작업을 하던 페인팅 작업을 하던 그런 작가님들의 영역을 최대한 침범하지 않는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런 설정을 했을 경우 연출 사진이든 디지털 작업이든 이거는 디지털 작업일 수밖에 없구나.
또는 AI 이미지 생성기로 만든 작업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결과물들로 좀 작업을 해보겠다라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됐고, 이게 좀 미래에 대한 SF를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요. 미래 이미지가 굉장히 사실은 해외 작가들도 많이 만드는데 대부분은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고 막 이런 이미지가 많거든요. 외계인이 인간을 지배하고. 근데 저는 좀 다른 상상을 해봤어요. 로봇이 지배하거나 외계인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주인공인 미래가 오면 어떨까? 그러니까 AI가 1년에 200배씩 발전한다고 하더라고요. AI가 그렇게 빨리 발전하면서 분명히 이제 인간을 최우선적으로 지켜라 라는 원칙으로 발전을 할 텐데, 인간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자연을 지켜야 되고 지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에 해를 끼치는 인간 종족을 멸해야지 인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AI가 나노봇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하이브리드를 만드는 그런 상상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게 됐을 텐데요. 첫 번째 모습이 정20면체가 변형된 바이러스의 모습인데요. 실제로 박테리오파즈라는 되게 강력한 그 바이러스와 세균의 중간체인 미생물이 이렇게 유사하게 생겼어요. 그 정20면체라는 구조 때문에 굉장히 무너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죽지 않는 그 강한 생명력을 가졌거든요. 오른쪽 거는 제가 그냥 문어하고 바이러스하고 좀 혼합해본 예쁘게 만들려고 했던 거고, 이런 이제 나노 바이러스가 지구에 퍼진다 이런 설정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런 나노 바이러스가 이제 너무 빨리 사람들이 바이러스나 이제 감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빨리 변형되기 때문이거든요. 너무 빠른 시간에 변형돼서 인간한테 침투하여 인간의 모습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인간들을 침략하는 이런 모습을 상상했는데, 저는 이제 아티스트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을 끔찍한 모습이 아니라 좀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최대한. 그래서 핑크핑크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고, 이거는 이제 인간이 변형되어 가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철학적인 고민들이 나와서 설정한 것들은, 제가 그 나노봇의 바이러스 이름 U2524라고 정했고요.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500년쯤 후에는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 상상력으로 만들어 본 거고, 이제 U2524라는 나노봇 바이러스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을 살린다는 게 인간의 온전한 모습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인간다운 인간의 DNA를 남겨놓는 것. 그리고 동물들이 살아남아야지 자연을 기반으로, 자연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설정으로 이제 동물들의 세포에 기생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노봇 바이러스를 퍼뜨리는데, 그 중에서 AI가 선택한 인간의 DNA 중에 가장 인간적인 유전자가 AI가 흉내낼 수 없는 미학과 예술과 감정이다, 이런 설정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동물이지만 친환경적으로 살아가는, 자연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동물들이지만 인간의 모습이 남아있고,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감정이 있고 예술을 추구하는
그런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떨까라는 상상을 하며 만들어 본 작업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구가 유토피아 2호 이사가 실현되기 전에 지구에 남아있는 자연 섬유 이런 재료들이 다 떨어지고 플라스틱만이 남아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옷만 입을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으로 만들어 본 거고요. 그래서 제목이 플라스틱 런웨이예요. 사실 이제 이 AI 작업이요, 제일 먼저 시작된 게 악어였는데요. 악어는 아기한테 이제 악어 그림을 그려주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악어 테마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 악어의 꿈이라는 제목이고, 이 악어들은 이상하게, 이 악어는 이제 2524년에 만들어진 하이브리드 종인데 이상한 꿈을 계속 꿔요. 인간의 순수한 인간종이 남아있지 않은 시대에 인간의 피부로 만든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이상한 꿈을 자꾸 꾸고, 왜 그런 꿈을 꾸는지 본인들은 이제 조상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런 꿈을 꾼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악어의 가죽으로 만든 가방이나 옷을 입었었잖아요. 그걸 반대로 좀 해본 거예요. 인간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할 때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플라밍고로 시작했었는데, 플라밍고는 동물 자체로 굉장히 핑크핑크하고 예쁘잖아요. 근데 파충류에 대해서는 파충류는 그렇게 아름답다고 느끼기 힘든 동물인 것 같아서 최대한 이 악어라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동물을 아름답게 표현해 보려고 좀 많이 도전해본, 이 이미지 만들기 위해서 1000장 넘게 시도를 한 것 같아요. AI 생성기로.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인간의 피부로 만든 옷을 입은 악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을 최대한 악어의 표정으로 표현을 해봤고요. 이 악어의 꿈은 발레리나예요. 이렇게 발레리나의 포즈를 취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가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실지 저 되게 궁금해요. 저는 이 이미지를 만들면서 사실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제가 최대한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했는데도 불쾌한 감정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움이 뭐지? 인간의 입장에서 생긴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랑 어떻게 나온 것이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애기는 너무 예쁘다고 좋아하는데 어른이 나는 이게 징그럽다고 자꾸 느껴지는 게 많은 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어를 제일 먼저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게 가장 최근 작업이에요. 예쁘기도 한 것 같으면서도 기묘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간이 발레하는 모습인데, 스토리를 더 말씀드리자면 악어 가죽으로 만든 발레복을 입은 인간입니다. 앞에 이미지와 좀 이제 역지사지로 볼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서 이것도 만들어봤고, 그 다음에는 악어 가죽이 패션쇼의 주제인 악어 가죽 패션쇼 이미지도 주제로 만들어봤습니다. 네. 빨리 지나갈게요. 이런 처음에 시작했던 작업은 플라밍고 작업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미생물을 주제로 했던 작업을 아크릴 페인팅 작업을 미드저니로 이미지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더 궁금하거나 뭐 더 보고 싶은 이미지가 있으시면 이따 자유 시간에
질문 등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AI가 작곡한 그 곡들도 들어보고 뭐 시각 작업들도 보고 하는데 사실 AI 가지고 이제 어시스턴트로 작업하는 분들은 주변에도 그냥 많이 있는 것 같고 되게 뭐 생계 내지는 뭐 어떤 윤리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뭐 이런 것들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네요. 다음에는 저희 333 축제 뭔가 이런 뭔가 좀 이렇게 메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철학자분도 한 분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